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사스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로서 우리말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프리미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고 영상을 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전에는 CD를 사서 컴퓨터에 깔았다면 이제는 줌이나 슬랙, 구글 덕스처럼 인터넷만 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사스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매달 꾸준히 구독료가 들어오니까 매출 예측이 쉽고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귀찮으니까 고객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사스는 절대 안 망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사스 시장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제프리스의 트레이더들은 이 상황을 사스포캘립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스와 아포캘립스의 합성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Get me out. 나 좀 빼줘. 어제 오늘 월가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들린 비명입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AI의 수혜주라고 믿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AI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높여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씹어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앤스루픽이 뭘 발표했길래 이 난리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클로드 코워크라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 클로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당신 옆자리에서 일하는 AI 직장 동료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기존 AI는 글을 써주는 도구였지만 코워크는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앤스로픽의 설명에 따르면 이 도구는 화면을 보고 커서를 옮기고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클로드 코워크가 정확히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제어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기존 AI는 이거 해줘 하면 텍스트로 답변만 해줬잖아요. 그런데 코워크는 직접 마우스로 움직입니다. 엑셀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ERP 시스템에 들어가서 재고 확인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정보 검색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합니다. 여러분이 신입사원한테 이거 좀 해놔 라고 맡기는 것처럼 AI한테 맡기면 컴퓨터를 켜고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률 특화 기능입니다. 이번 폭락의 직격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앤스로픽이 시연 연상에서 뭘 보여줬냐면요.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던져주니까 AI가 알아서 읽고 독수 조항을 찾아내고 법률 브리핑까지 자동으로 써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시간당 수십만 원 받는 변호사나 톰슨 로이터 같은 비싼 법률 소프트웨어가 해왔거든요. 그런데 월 20달러짜리 AI가 이걸 해버리면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악몽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율 코딩입니다. 코드 몇 줄 써주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코워크는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합니다. 이런 앱을 만들어줘 하면 설계부터 코딩, 테스트, 배포까지 혼자 다 합니다. 개발자 한 명이 할 일을 AI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특정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다루는, 즉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진짜 갑이 되는구나. 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 세일즈포스 쓰려면 세일즈포스 구독을 하고 셉처럼 쓰려면 셉을 구독하고 각각 돈을 내야 됐잖아요. 근데 AI가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도구처럼 다뤄버리면 우리가 돈 낼 곳은 AI 회사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AI의 주인이 아니라 AI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바로 사스포캘립스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그 기존 법률 소프트웨어들의 그 월 구독료입니다. 톰슨 로이터는 400불,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률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기업령은 약 수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 블룸버그 로, 월 350달러, 리갈 줌 같은 경우는 월 249달러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클로드 코워크는 단 20달러입니다. 가격 차이가 20배나 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 싼 게 비지떡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핵심입니다. 왼쪽이 그 기존 법률 소프트웨어고요. 오른쪽이 클로드 코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뭐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두 번째는 그 계약서 검토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는 키워드 기반 그 검색인데, 그래서 그 내가 손해배상이라고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간 조항을 찾아줍니다. 찾는 건 그 소프트웨어가 하고 분석은 사람이 해요. 그런데 클로드워크는 계약서 전체를 읽고 맥락을 이용하고 독서 조항을 자동적으로 탐지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 법률 리서치인데요. 기존 서비스는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을 하는데 콜로드는 그 문서 전체를 분석하고 요약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브리핑 작성인데요. 기존에는 그 템플릿을 불러와서 수동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클로드는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검토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곡선인데요. 웨스트로우를 그 제대로 쓰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검색 문법을 배우는데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클로드는요, 이 계약서에 위험한 조항 찾아줘.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검색에서 분석으로,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것이 특징입니다. 좀 더 그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별점이 5점 만점이 만점으로 평가한 편인데요. 계약서 분석 톰슨 로이터 4점, 리걸줌 3점, 클로드 코어 5점입니다. 판례 분석 여기서는 그 톰슨 로이터가 5점 만점입니다. 클로드는 4점이고요. 문서 자동 작성은 톰슨 로이터는 3점, 리걸줌은 4점, 그런데 클로드는 5점입니다. 사용 편의성을 보면 톰슨 로이터는 2점이고 리걸줌은 3점인데 클로드 워크는 5점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에서는 이제 톰슨 로이터가 좀 앞선 편입니다. 클로드는 그 3점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아직은 그 AI의 약점입니다. 가끔 헐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없는 판례를 지어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클로드가 그 우위인 영역은 그 분석, 작성, 편의성, 가격이고요. 기존 업체가 우위인 영역은 판례 검색, 데이터 신뢰성입니다. 아직은 뭐 기존 업체가 앞서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2025년 기준 톰슨 로이터 그 90점, 그 그리고 그 클로드 코워크는 그 80점이라고 되어 있죠. 톰슨 로이터는 뭐 데이터가 정확하고 판례가 방대하고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80점 받은 이유는 아직 환각 문제가 있고 데이터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톰슨 로이터가 그 이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1년 후 2026년 매달 그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면 12번 이상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95점, 아니 클로드 워크는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가격이 20페이지, 20배나 차이가 나고요. 성장 속도는 기존 업체는 연 1, 2회 업데이트하지만은 AI는 매달 진화합니다. 접근성은 그 누구나 즉시 사용 가능한데 기존의 서비스들은 전문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공포는 이 한 장으로, 이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은 90점대 80점이지만 80점짜리가 20배 싸고 매달 똑똑해지고 있어. 1년 뒤에는 이 공포가 하루 만에 그 톰슨 로이터 주가를 16% 끌어내린 겁니다. 이 코워크 쇼크는 즉각적인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16% 하락을 했고요. 리갈줌은 20%, LSEG,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인데 여기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톰슨 로이터에 대해서 엔스로픽의 그 신규 기능은 이 시장의 그 경쟁이 극도로 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지식을 가진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았지만 엔스로픽 같은 모델 개발사가 직접 산업별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시작하면 이들의 해자는 순식간에 얕아집니다. 공포는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법률이 뚫렸다면 다음은 세무, 그 다음은 결제, 그 다음은 고객 관리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란과 공포심이 시장을 덮쳤고 골드만삭스와 골드만삭스의 미국구 소프트웨어 바스켓 주식들이 하루 만에 그 6%나 급락하면서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블랙스톤, KKR, 아폴로와 같은 대형 그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BDC 기업들입니다. 이유는 이들의 그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은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는 그 매출이 꾸준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들였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BDC 대출의 약 20%가 소프트웨어 섹터에 쏠려 있었습니다. 만약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파괴한다면 이들이 빌려준 돈은 부실 채권이 됩니다. 실제로 아폴로 같은 경우는 올해 초 20%였던 소프트웨어 익스포저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발빠르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물들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안전자산이 아닌 disruption, 그 파괴 리스크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프트웨어 주식을 다 버려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팔란티어는 70%의 그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핵심은 AI를 활용해서 남이 못하는 걸 해주는 기업이냐, 아니면 AI가 내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10년 만에 최악의 월간 성과를 냈지만 역설적으로 PER은 3년 내 최저치인 2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RSI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죠. BTIG의 그 조너선 크린스키는 반등이 나올 만큼 충분히 빠졌지만 바닥을 다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이 싸니까 사자라는 그 전략보다는 누가 진짜 AI 시대의 일꾼이 될지를 골라내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스포캘립스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투자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셨던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AI를 탑재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지. AI 수혜주니까 사야겠다. 근데 이제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구에서 대체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모펀드 BDC 리스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들이 놓치시는 포인트입니다. 나는 소프트웨어 주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랙스톤이나 KKR, 아폴로 같은 사모펀드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뭐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섹터를 전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었으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나? 대답이 예라면 지금 바로 버려야 됩니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AI 시대의 진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소프트웨어가 인쇄매체나 백화점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먹어치울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AI에게 먹힐 처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실적이 확인될까지는 이들 관련주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뭐 과매도 상태일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 보이니까 줍자라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6개월 뒤, 1년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 2026년, 2027년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실제로 AI가 각 기업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관망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